그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은 평소와 같았고 사람들은 늘 하던 자리로 갔고 어제까지 분명 존재하던 것들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없어진 건 물건 하나였을 수도 있고 사람의 흔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분명 어제까지 있던 게 오늘은 없었던 하루, 그날의 흔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형 실화 괴담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날의 첫 번째 징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누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던 하루였다고. 아침에 눈을 뜨고 늘 하던 시간에 밥을 먹고 늘 지나던 길을 지나 늘 보던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날이 특별했다는 기억은 아무에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은 그날을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 말이 없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알려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하다는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여기 있었던 거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 기억을 한 번 더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봤던 것 같았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이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슷한 말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래 사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이름표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저 사람 예전엔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 아주 약한 말들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록을 찾아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어제까지 있던 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단정해졌습니다.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요. 그 말들이 서로 다른 사람 입에서 같은 어조로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대답처럼. 그제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누군가 괜히 찝찝한 마음에 예전 사진을 다시 넘겨봤고 메모를 다시 들춰봤고 전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모든 것이 말끔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워진 흔적도 없었고 수정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처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꺼내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빠졌고 모두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있었던 것은 오늘의 대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게 물건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인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어제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더듬거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까지도요. 이제부터 그 미묘한 어긋남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함은 아주 느리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알아차리고 주변에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혼자서 조용히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늘 두던 곳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잠깐 멈칫하게 되는 그 감각. 원래 이렇게 비어 있었나? 그 생각은 대부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흐려진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납득은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순간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늘 지나던 길목에서 늘 보이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더 돌려봤고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운 흔적도 없고 급하게 없앤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렇게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좀 헷갈리지 않아요? 예전 기억이랑 지금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아무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떠오를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하려면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흘렀습니다. 며칠 뒤 한 사람은 참다 못해 예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였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익숙했고 사람들도 웃고 있었고 날짜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날 찍은 사진인데 자기가 기억하는 장면보다 조금 덜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덜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넘겨도 그 다음 장을 넘겨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어진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데 채워져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없어진 건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 역시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공유하는 순간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는 순간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불편함을 혼자서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어제 일을 말할 때 이상하게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충 그쯤 기억하기로는 확정적인 표현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제라는 시간이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잡으려고 할수록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조금씩 일상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이걸 공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어긋남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언제부터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는지는 그때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생활 깊숙한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이 없어졌는지보다 자기 기억이 맞는지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문을 잠갔는지, 불을 껐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예전에는 한 번도 다시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제 일을 말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제야 말을 이어갔고 조금이라도 표정이 흔들리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이런 말들이 대화 끝마다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말해도 되는 사실이 아니라 조심해서 꺼내야 하는 의견처럼 취급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런 조심스러움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억은 비슷했는데 그 기억을 확인할 방법만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봐도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고 메모를 찾아봐도 딱 맞아떨어지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억을 조금씩 덜 믿게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작은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제라는 말을 점점 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쯤에 얼마 전에는 예전에 말이야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마치 어제를 특정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불안을 피하는 방법만은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물건 하나, 사진 속 한 부분, 대화 속 한 단어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넓은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는 법을 서로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다시 보지 않고 굳이 따져 묻지 않고 애매하면 그냥 넘기는 방식으로
하루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은 계속될 수 있었고 불편함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낀 사람은 아직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더 이상 기억을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변화는 더 이상 개인의 기분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결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각자 혼자서 조용히 삼키던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말을 아끼면서도 같은 지점을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일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예전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고르는 표정을 짓고 아주 무난한 말로만 답을 이어갔습니다. 집에 있었죠. 그냥 평소처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왜 빠졌는지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괜히 말하면 무언가 어긋날 것 같은 느낌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생활은 더 자연스럽게 굴러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는 지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일상의 형태뿐이었습니다.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균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자기가 늘 앉던 자리에 잠시 서서 망설였습니다. 분명히 항상 그 자리에 앉아왔는데 갑자기 여기가 맞나? 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자리의 위치도 주변 풍경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신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 내내 몸이 조금 들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늘 쓰던 물건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거나 문을 나서고도 다시 돌아와 한 번 더 둘러보게 된다거나 확인해보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다루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전 메모를 다시 읽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글씨는 분명 자기 글씨였고 내용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읽고 나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줄은 없었습니다. 찢긴 흔적도 지워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끝나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통화 목록을 보다가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오래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록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긴 이유도 그 뒤에 나눈 말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서로를 보완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부분을 굳이 파고들지 않는 것. 그냥 넘어가자. 괜히 생각하면 피곤해. 이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어긋남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긋난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둘 모이면 착각일 수 있었지만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지점에서 반복되자 이건 설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전 기록들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고 메모를 맞춰 읽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상 어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그 이후의 기록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계, 어제라고 불리는 시간대만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라지는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이 순간이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이미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고 말로 꺼내는 순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조용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보다 무언가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더 자주 받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같은 시간을 2번 확인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날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났다는 감각이 이전보다 훨씬 흐릿했습니다. 마치 하루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음 날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을 다시 떠올리다 이상한 지점에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 어딘가가 툭 잘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뭘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도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굳이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모른 채로 두는 쪽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른 채로 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은 점점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나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본 뒤에야 출근 혹은
약속이라는 이유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 짧은 공백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서 느낀 공허함은 이상할 만큼 깊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혼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적어두면 그 순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조차 조용히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 사람이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짧게라도 그날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씨 흐림, 저녁은 집에서, 특별한 일 없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분명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찢긴 것도 아니고 지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는 그대로였는데 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아주 연하게 마치 오래된 종이의 무늬처럼 글자가 보였습니다. 읽으려고 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고 시선을 떼면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글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적지 않는 편이 낫다. 그 문장은 자기가 쓰지 않은 말이었고 그 말투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는 분명 자기 노트였고 그날 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날 이후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트를 덮자 생활은 다시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어긋남도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아주 얕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보지 않기로 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기지 않기로 했고, 누군가는 어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지 말아야 할 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일상은 유지됐습니다. 아침은 오고 밤은 오고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 바깥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그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예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 특정 순간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결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할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은 넘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떠올리지 않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굳이 묻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굳이 기록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그 선택은 서로 상이한 결과가 아니었지만 놀라울 만큼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렇게 피할수록 일상은 오히려 더 매끄럽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별일 없이 아침은 오고 사람들은 일을 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게 됐습니다. 괜히 예민했던 거겠지. 그 말은 여러 사람의 입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어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아주 얇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는 대신 피하고 있다는 걸 서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제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을 바꾸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보고 같이 다른 주제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한 가지 감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늦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앞서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고 왜 그런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열려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불을 켜기 전에 이미 밝아져 있었던 것 같은 착각,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들은 것 같은 기시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 한 박자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어긋남은 아직 불안으로만 느껴졌고 공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이 의미 없는 착각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뒤늦게 인식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움직인 뒤에야 내가 왜 이걸 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던 균형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대비하지 않은 틈을 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중 몇 명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뭔가에게 따라잡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그 질문을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건 분명 이상하다고 선언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아무 의미 없던 행동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편이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확인하지 않는 게 더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고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얼굴도 표정도 세월이 묻은 흔적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이 표정이었지?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그 애매한 얼굴이 어제의 얼굴인지 오늘의 얼굴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다만 자기 행동을 속으로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이미 계단을 내려간 기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혼란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순간은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상대의 대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통화를 끝낸 것 같은 기시감. 그때마다 현실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어긋남을 혼자만 느끼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상대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별일도 없는데 금방 하루가 가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는 그 안에서 같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몇 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생각 안 하면 괜찮은데. 그 말들 속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해 봤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그제야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왜 확인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확인하면 어긋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긋남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사람의 기억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따라가는 속도가 무언가보다 항상 늦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겼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이미 남아있는 흔적,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결정된 흐름.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선택한 뒤에야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동안 피해왔던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찝찝해도 그날의 일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짧게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늦는 느낌.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잠시 펜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다음 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펜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중이다.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자기 필체와 너무 비슷해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건 기억이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확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수록 무언가가 더 앞서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늦춰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언가를 못 보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버린 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제 확실히 사람들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기 주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소란했고 하루는 여전히 아침과 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평소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대답이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이해한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에 익숙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마치 대화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는 일부러 말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 조금 엉뚱한 질문을 갑자기 던져봤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어색함 뒤에 결국 비슷한 결론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그 감각은 혼자 있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기 전에 이미 방 안이 조금 밝아 보이는 순간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그 소리를 예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다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적힐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히는 속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 순간 펜이 종이를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다음 글자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그 현상이 자기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의 장면과 문을 닫은 뒤의 장면이 순서를 바꿔가며 나타났고, 말을 하기 전의 생각과 말을 한 뒤의 기억이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왜 확인하지 않으려 했는지, 확인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그는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알게 됐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확인해버린 쪽이라는 걸.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좀 늦죠? 그 말에 상대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이미 앞서 있는 거죠. 그 말은 처음 들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처럼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자기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확인한 사람들은 같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라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현실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실은 더 앞서 나가고 있었고, 확인해버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 확신은 더 이상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매 순간 체감되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직 끝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확인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고, 사람들은 일을 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한 사람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을 이미 지나왔다는 사실을.
그 이후의 시간은 문제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체감하게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도요. 가장 먼저 변한 건 감정이었습니다. 놀라거나 깜짝 놀라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앞서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대부분의 일은 예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그 선택이 이미 끝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 행동을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의심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체념처럼 보였지만 실은 적응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확인한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린 건 아니라는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인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은 넘는 순간보다 넘기 전의 시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 선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확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 아니면 굳이 알고 싶지 않다는 얼굴. 그래서 그 이야기는 대개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모두 현재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비교적 편했고 미래 이야기도 형식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됐습니다.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혹시라도 앞서 적혀 있을 가능성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기억만 남기려 했지만 그 기억조차 어느 시점부터는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확인한 사람들 중 몇 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도착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감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 확인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다고 믿는 그 시간대가 사실은 이미 몇 발짝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누군가의 삶을 당장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는 여운처럼 계속 남아 하루의 끝마다 조금씩 고개를 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모든 날들 뒤에서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확인한 사람들의 생활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민은 여전히 했지만 결정의 순간은 이상하리만큼 빨랐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선택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처럼 망설임이 길어질 이유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요즘 결정이 빠르시네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같은 의미를 읽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흐름 위에 서 있다는 감각. 어느 순간부터 확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 행동을 설명하려 들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냥이라는 대답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무성의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감각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직 하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눈을 감았는데도 이미 다음 날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순간들. 그 장면들은 예상이라기보다는 되풀이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한 번 겪은 것 같은 익숙함이 항상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사람들 중 아무도 이 감각을 공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포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이었고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건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벗어날 수 없지만 당장 도망칠 이유도 없는,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묘한 상태. 시간이 더 지나자 확인한 사람들조차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나 말투가 아니라 대화의 속도, 침묵이 이어지는 간격, 결정을 내리는 타이밍에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도 확인해버렸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사람들의 수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소문도 없었고 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지만 확인한 사람들은 그 증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한 사람의 세계는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세계보다 항상 조금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확인한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언젠가는 완전히 겹쳐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때가 되면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과 확인한 사람의 구분도 의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 이후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왔다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상태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든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늦게 깨닫고 조금 늦게 인식하고 조금 늦게 자기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속에서 이미 한 번 앞서 지나간 무언가의 잔향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흐려졌다고, 기록이 사라졌다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한 박자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순간들, 이미 결정된 뒤에 깨달은 건 없었는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찝찝하게 남아있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이 흐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밤의 서사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흔적과 뒤늦게 깨닫는 감각을 계속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형 실화 괴담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오늘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